이건 뉴욕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국에 발을 딛자마자 CNN 특파원이 내뱉은 한마디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세계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실. CNN 특파원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충격에 빠진 걸까요? 저는 CNN 디지털 미디어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일러 헨슨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나라인 한국에 대한 5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죠. 한국의 여러 도시들의 디지털 혁신이 제가 만들고픈 영상의 주제였어요. 사실은 그동안의 업무에 너무 치이고 지친 나머지 3개월 휴직 중 여행 겸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제 노고를 보며 좀 쉬면서 지내라고 했지만 워커홀릭인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영상과 CNN 특별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겸사겸사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KTX를 타고 수소의 도시로 유명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울산은 한국 이곳저곳을 둘러볼 제 여정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이 나라를 5분짜리 영상 안에 어떻게 담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화려하지만 수수한 느낌을 가진 다양한 모습의 한국을 단 5분짜리 영상들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면 놀라운 한국 기술처럼 자극적인 제목인 좋겠지만 저는 그냥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울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촬영 도우미로 미리 도착해 있던 민지가 손을 흔들며 저를 반겼습니다. 타일러 씨, 어서 오세요. 수소 특화도시 울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6살 민지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굉장히 야무졌습니다. 한 손으론 제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른 한 손으론 택시를 불러 세우면서 눈으로는 휴대폰을 보며 오늘의 일정까지 확인하더군요. 그런 민지를 보며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와, 진짜 일 잘하시네요. 한 번에 3가지 일을 다 해버리시다니요. 민지는 웃으며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하나 하고 있기엔 시간이 아깝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울산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 잠시 영상의 첫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카페를 한 곳 들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촬영을 하고 나니 다음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더군요. 뉴욕에서의 저였다면 한숨을 푹 쉬면서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지 다음 일정을 잡느라 시간을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민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핸드폰을 몇 번 터치하더니 다음 미팅으로 변경했어요. 담당자에게 알림도 새로 보냈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지의 빠른 일처리 능력과 한국의 시스템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아마 여러 통의 전화와 사과 문자, 그리고 다음 일정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필요했을 건데 말이죠. 신기하게 한국은 몇 번의 터치로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카페에서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제 인생 최고의 도전이 될 것만 같았어요. 이런 한국을 겪고 나니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자랑하는 영상 말고 뭔가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영상이 만들고 싶어졌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민지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타일러 씨, 정말 중요한 건 남들에게 보여주기보다 직접 느끼는 거예요. 한국에선 기술 자체보다 그걸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재밌을 수 있답니다. 제 마음을 읽은 듯한 민지의 말이 제 머릿속을 계속 헤엄쳐 다녔습니다. 뉴욕 생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한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그때까지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한 취재를 뛰어넘어서 제 인생 자체를 뒤바꾸게 될 거란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울산 수소 특화도시를 탐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민지의 말이 아직도 맴돌고 있었어요. 울산은 세계 최초로 수소 도시를 선보이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소 버스와 수소 충전소를 처음 접하는 저는 기대에 차 있었어요. 타일러 씨,
저기 오는 버스가 수소버스예요. 민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일반 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생긴 버스가 되게 조용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타 보니 놀랍게도 시끄러운 버스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놀라운 광경을 직접 경험하고 궁금한 마음에 기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버스는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오래 운행이 가능한가요? 한 번 충전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충분해요. 게다가 배기가스도 전혀 없고요. 이 버스에서 나오는 거라곤 오로지 물뿐이랍니다. 운전기사님의 수소버스에 대한 자부심 넘치는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소버스를 타고 수소충전소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평소에 저희가 기름을 넣는 주유소랑 별반 다를 게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미래의 연료를 충전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수소 인프라를 미국에서 구축하려면 최소 3년은 더 걸릴 텐데 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지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며 한국에선 8개월 만에 수소 충전소가 완성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아서 현장 책임자를 만나서 확인했고 정말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답받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서 혼자 곱씹어봤습니다. 몇 년 전 저도 친환경 기술 스타트업을 창업했었거든요. 하지만 인프라 부족과 규제의 장벽에 부딪혀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환경이 달랐던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영상을 편집했어요. 제 개인 계정에 짧은 수소버스 영상을 올렸는데 예상보다 사람들의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많은 반응들 속에 제일 놀라운 건 댓글의 반응이었어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하다고. 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 미국은 이런 걸 못하는 거야? 수소 충전소만 보고서라도 한국으로 당장 이민 가고 싶어. 그들의 반응을 보고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와 사람들의 반응이야.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던 저의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은 어떤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까? 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두 번째 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도착한 건 출근하는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는 새벽 시간이었어요. 스마트시티라는 수식어가 저를 기대하게 만들었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된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세종시청에서 만난 스마트시티 담당자는 자랑스럽게 도시 운영 시스템을 내밀더군요. 교통과 안전, 환경, 에너지까지 모든 것이 한 화면 안에서 관리되고 있었어요. 시민들도 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모든 시민이 앱 하나로 도시의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에요. 담당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제게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자율주행 셔틀 체험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차를 타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미래의 교통수단이었죠. 신기한 마음에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셔틀이 멈춰섰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했어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3분도 안 된 시간에 담당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러고는 확인하더니 단 5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더군요. 미국이었으면 최소 1시간은 좋게 걸렸을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신 건가요? 직원은 제 말에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실시간 알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담당자에게 알림이 바로 가고 해결될 때까지 알림이 계속 울리죠. 그날 촬영한 영상 중에는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과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과정을 함께 담았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에 없던 장면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 영상이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조회수가 많은 만큼 댓글들도 쏟아졌습니다. 오류나는 영상까지 담아내다니 아주 솔직한 방송이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한국의 기술력 대단하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궁금증이 생겨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 빨리 해결하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뭔가요? 저희는 기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빨라서 시스템을 믿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완벽한 기술은 없으니까요. 기술의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냐는 것. 그 말은 제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실패를 감추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해결하는 문화.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겪으면 겪을수록 생각은 바뀌어갔습니다. 앞으로는 화려한 성공보다는 실패와 회복의 순간을 더 많이 담아야겠다고 말이죠. 제가 방문한 세 번째 도시 제주도에 도착한 날은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섬 전체를 스마트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첨단 기술의 만남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죠. 오후부터 하늘이 뿌옇게 변하더니 기상청에서 태풍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민지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재난 알림이에요. 태풍이 접근하고 있대요. 3시간 후면 제주에 상륙한다고 하네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 알림이 TV나 라디오보다 10분이나 빨랐다는 사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지의 휴대폰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와 실시간 대피 경로가 자동으로 표시됐죠. 심지어 숙소에서 대피소까지 가는 택시비까지 계산해줬어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 뉴욕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감탄했죠. 발빠르게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었어요. 놀라운 건 혼란이 전혀 없다는 거였죠.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태풍이 한창일 때 안전한 대피소에서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내가 지금 태풍 속인데 전혀 두렵지 않아. 이런 시스템이라면 어떤 재난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용기를 내어 현장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실시간 재난 대응 시스템, 질서 있게 대피하는 사람들, 빠른 정보 전달. 이 모든 모습이 제 카메라에 담겼죠. 그리고 그 영상은 놀랍게도 CNN 메인 뉴스로 송출됐습니다. 한국의 실시간 재난 대응 시스템,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라는 제목으로요. 태풍이 지나간 후 신기하게도 도로와 시설들이 빠르게 복구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민지는 재난 복구도 모두 디지털 시스템으로 관리돼요. 우선순위부터 차례로 처리하죠라고 설명해줬어요.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영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평범한 날보다 위기의 순간에 더 빛나는구나. 제 5분짜리 영상에 꼭 담아야 할 중요한 장면을 하나 더 발견한 셈이었죠. 네 번째 도시인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갑자기 목이 간지럽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알고 보니 제가 평소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제주에서 접한 뭔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민지의 도움으로 근처 스마트 병원을 찾았어요. 미국에서라면 보험 서류 작성부터 긴 대기 시간까지 응급실 방문은 하루를 꼬박 잡아먹는 일이죠. 그런데 이 병원은 달랐어요. 접수대에서 여권을 보여주니 바로 태블릿을 건네주며 간단한 증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의사를 만날 수 있었죠. 의사는 제 증상을 듣고 신속하게 검사를 지시했어요. 미국에서 왔다고요? 해외 보험 처리가 복잡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저희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의사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채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는 제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었어요. 약국에서도 처방전을 따로 들고 갈 필요 없이 병원 시스템과 연동되어 약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는 거죠? 제가 민지에게 물었어요. 병원, 약국, 보험이 모두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니까 가능한 일이죠. 민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약을 받아 병원을 나오며 한 노인분이 로봇 안내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여쭤봤죠. 이런 기계 사용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처음엔 싫었지. 기계랑 대화하는 게 어색하고. 그런데 이제 더 편해. 내가 말하면 알아듣고 내 의료 기록도 다 기억하니까. 노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검사와 진료를 하루 만에 끝냈네. 이게 진짜 헬스케어의 미래인가?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요. 5분짜리 영상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부산 센텀시티의 컴퓨터로 일하는 여행자들의 공간을 방문한 건 제 한국 여정 중 가장 기대했던 일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컴퓨터로 일하는 여행자들이 모여 일하는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반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공간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자의 노트북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공용 주방에서는 몇몇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요. 이런 광경은 뉴욕이나 런던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다른 나라의 공동 업무 공간과는 뭐가 다른가요? 제가 민지에게 물었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의 카메라 장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메모리 카드가 손상된 것 같았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옆에서 작업하던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데이터 복구 전문가인데. 그는 자신을 정우라고 소개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정우는 제 메모리 카드를 복구해줬어요. 감사 인사를 하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일하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제가 영상 편집을 좀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민지가 귓속말로 알려줬죠. 이곳엔 비공식적인 도움 네트워크가 있어요.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서로 돕는 문화가 있죠. 그날 저녁, 이곳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일하는 직장인들과 함께 근처 술집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각자의 여행 경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난 혼자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술에 취해 고백했죠.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연결해주는 듯 하지만 사실 더 고립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다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깨어났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지난밤의 대화를 녹음한 오디오를 들어보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았어요. 장비 없이 진행된 가장 진솔한 인터뷰였죠.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너무 많이 마셨나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식이에요. 디지털에 지친 영혼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에서 치유되는 아이러니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5분짜리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해졌어요. 기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 너머에서 일어나는 인간적 연결이라는 것을요. 5번째 방문한 도시, 강원도의 작은 농촌 마을을 찾아간 건 제 일정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시골의 디지털화라는 주제가 그다지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화려한 도시의 첨단 기술에 비해 별로 볼 게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오만한 선입견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70대에서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제가 놀라서 여쭤봤죠. 처음엔 어려웠지. 근데 손주들이 가르쳐 줬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농산물 판매하고 주문 관리까지 다 한다니까.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마을 특산품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이 더 잘 팔리는지, 어떤 문구가 효과적인지까지 분석하고 계셨죠.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음식 사진은 자연광에 찍으면 주문이 더 많아. 그래서 이제 오전에만 촬영한다고. 한 할머니가 조언해 주셨어요. 이 농촌 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농사 지혜를 나누는 세대 간 지식 교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도시의 첨단 기술을 취재하려 했던 제가 오히려 이곳에서 진정한 혁신을 발견했죠. 할머니 중 한 분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우리랑 같이 동영상 하나 찍어봐요.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특산품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할머니들과 함께 찍은 짧은 틱톡 동영상이 예상 밖의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의 디지털 마케팅 비결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제 채널 최고의 히트작이 됐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민지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화려한 도시만 취재하려 했지만 진짜 혁신은 여기 있었네요. 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첨단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르는 건 새로운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 아닐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5분짜리 영상에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가장 성공적인 혁신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그동안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며 5분짜리 최종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처음 의도했던 놀라운 한국 기술은 영상의 단 1분만 차지했고 나머지 4분은 제가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죠. 편집을 마치고 CNN 본사에 영상을 보냈을 때 긴장됐어요. 원래 계획과는 많이 달라진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시간 후 돌아온 본사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타일러,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이야. 메인 뉴스에 내보내고 싶어. 편집장의 문자가 왔죠. 그날 밤, 제 5분짜리 영상 디지털 너머의 한국이 CNN 메인 뉴스에 방영됐습니다.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혁신은 기계가 아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영상이 방영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미국인들이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에선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고, 심지어 몇몇 지역 정부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민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지 씨 덕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5분 영상을 만들려다 제 인생이 바뀌었네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타일러 씨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외부인의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볼 수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단지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려 했었죠. 그런데 떠나는 지금 제가 가져가는 건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세례를 받았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서 있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야? 우리가 배울 점은 뭐라고 생각해?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가장 큰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기술의 일상화, 세대 간 디지털 통합, 실패에 대한 빠른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연스러운 조화였죠. CNN에서 제 다음 프로젝트로 세계의 디지털 혁신 시리즈를 제안해 왔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민지와 함께 한미 합작 디지털 콘텐츠 스튜디오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5분짜리 영상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평생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아닌 그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을 겪고 한국에 대한 고립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타일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시대 변화적인 시스템들 중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